안녕하세요. 나노제는 현재 4개의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3개의 공장을 호찌민시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 능력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글로벌하게 더욱 생산을 늘리려면 HLB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브리핑에서 정부가 사용하는 용어를 국민 3명 중 2명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설문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5명 중 1명은 용어를 아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브리핑에서 국민의 20%는 정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리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포함되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했습니다. 온라인이니까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쓸 줄 아는 국민들입니다. 게다가 직장인이 679명이니까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의 69%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도가 높을 거라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10대도 아니고 나이가 지긋이 드신 70대, 80대 노인도 아닙니다. 그럼 지엽적이고 어려운 용어로 설문조사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사용 빈도가 높은 전문 용어 10개로 일반 국민의 인지도와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브리핑에 쓰이는 용어가 전문 용어다 보니까 그냥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어렵다고 할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중화능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백신이 항체 중에서도 중화항체를 만드는 능력을 중화항체 능력, 중화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중화능이라는 단어는 코로나 브리핑에서 자주 들어본 단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3.4%네요. 85.5%와 73.5%가 동시에 있는 걸 보니 중복 응답이 가능한 설문조사입니다. 1등으로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는 교차 접종, 2등은 돌파 감염입니다. 그리고 낮지 않은 비율로 PCR이 있습니다. 39.8%에 해당하죠. 코로나 브리핑에서 대략적으로 2번 중 1번 정도는 들어본다는 겁니다. PCR은 코로나 진단검사에 쓰이는 기술입니다. 중화표소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중화표소 연쇄 반응은 한마디로 DNA를 증폭시키는 기술입니다. DNA의 원하는 부분을 증폭시키는 것이죠. PCR은 1984년에 캐리 멀리스가 고안한 방법입니다.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약 40년이 된 방법이죠. 만약 1983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다면 우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PCR 코로나 진단검사 방법을 사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딱 봐도 PCR은 엄청난 발견을 한 것 같죠? 캐리 멀리스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중화표소 연쇄 반응을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노벨 화학상의 역사는 1901년부터 시작되는데요. 내려가다 보면 1954년에 비타민C 메가도스로 유명한 라이너스 폴링이 등장하고요. 1993년에 캐리 멀리스가 등장합니다. 1983년에 PCR을 개발하고 1993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개발하고 상을 받기까지 10년 걸렸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바로 노벨 화학상을 받은 캐리 멀리스의 모습입니다. PCR의 발견으로 인류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죠. 그리고 가문의 영광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PCR은 한마디로 DNA를 복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공학이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죠. 필요한 DNA를 마음껏 얻을 수 있으니까 실험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DNA에 대해 알게 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1962년에 제임스 왓슨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는데요. 바로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한 공로로 받은 것이죠.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은 함께 1953년에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1953년에 DNA의 이중나선 구조가 발견되고 연구자들은 DNA를 이용하여 새로운 발견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DNA를 조작할 줄 알아야 하겠죠. 무언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시도해봐야 하는데 그러려면 실험 재료인 DNA가 대량으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1953년에 DNA 구조가 밝혀지고 1984년에 DNA를 증폭시키는 PCR 기술이 나왔으니
30년이 걸렸습니다. DNA를 복제하려면 DNA가 어떻게 복제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살펴보니 이랬습니다. DNA는 이중나선인데 복제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중나선이 풀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한 가닥의 DNA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DNA 주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풀어진 한 가닥의 DNA 사슬에 프라이머라고 불리는 짧은 가닥의 RNA가 복제 시작 지점에 달라붙습니다. 이게 표시죠.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DNA 중합 효소가 다가와서 이 프라이머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DNA 주형 가닥과 상보적인 서열들을 합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DNA는 복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DNA 복제 과정을 과학자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응용해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우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요. DNA를 복제하려면 세포를 복제하면 됩니다. 세포가 분열하면 DNA도 복제가 되죠.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세포를 통해서 복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DNA가 복제되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과학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NA랑 프라이머를 섞어주면 알아서 DNA가 복제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DNA 복제 효소만 넣어주고 DNA 복제를 시도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성공했죠.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중나선을 풀어줘야겠죠. 온도를 높여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온도를 조금 낮춰서 프라이머가 붙게 만듭니다. 그리고 중합효소가 작용할 수 있는 온도를 맞춰주면 DNA 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작업을 n번 반복하면 2의 n승계의 DNA 가닥이 만들어지죠.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온도를 94도로 올립니다. DNA의 이중나선 구조가 일시적으로 풀려서 두 가닥이 됩니다. 그리고 온도를 낮춰서 55도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프라이머가 각각 풀린 DNA 한 가닥의 끝에 붙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적정하게 72도로 맞춰주면 중합효소가 아까 붙은 프라이머를 인지하고 달라붙어서 DNA 가닥을 복제합니다. 또 다른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DNA가 있고 표적 서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제하고 싶은 DNA 서열입니다. 온도를 90도 이상으로 올리면 이렇게 DNA가 두 가닥에서 한 가닥으로 풀립니다. 여기에 프라이머를 붙입니다. 이때 온도를 낮춰줘야 하죠. 프라이머는 RNA 혹은 DNA 조각입니다. 그래야 여기 DNA에도 붙을 수 있겠죠. 대신 길이가 짧은 조각이 프라이머입니다. DNA가 한 가닥으로 나뉘었고 프라이머도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합효소가 프라이머를 인식하고 붙어서 새로운 DNA 한 가닥을 만듭니다. 이 과정은 온도가 90도와 50도를 넘나들기 때문에 PCR을 잘 하려면 온도에 안정적인 효소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PCR을 거치면 얼마나 많은 DNA를 만들 수 있는가? 이 과정을 한 번 반복하면 기하급수로 증가하죠. DNA 한 개로 시작해서 두 번 반복하면 2 곱하기 2는 4개의 DNA가 생깁니다. 이제 3번 반복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개의 DNA가 생깁니다. 이제 4번 반복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16개의 DNA가 생깁니다. 이렇게 30회만 반복해도 기하급수로 증가해서 10억 개 이상의 DNA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완성하는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나노젠의 공장이 4개라는 사실과 PCR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